everyone. 자, 문장이 점점점 복잡하고 세련되져 가는데 갈수록 외울 것 많고 미치겠다 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단 2강만 남았습니다. 한 2강 동안만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또 계속 동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예문들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단계에 이르고요. 다른 부분들, 명사나 그 외에 다른 부분들 하면서 계속 또 좀 소화시키고 무르익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Basic Grammar in Use 단계에선 딸랑 1과 2가 정도, 1강, 2강 정도에서 다 끝났던 얘기가 자그마치 5강에 걸쳐서 스텝 1 마지막부터 쫙 걸쳐서 얘기하려니까 좀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굵은 줄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intermediate인가 intermediate에 걸맞는 이제 이렇게 combining 하는 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2개, 3개가 이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따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써볼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한 번에 얘기했다고 당연히 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원리 배운 대로 해 나가셔야죠라는 어떤 이정표만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알고 보면은 그리 어려운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문장을 보시면서 익숙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또 뭐였다? 다시 한번 subject plus verb, 기본 이거 뼈대였는데 여기다 이제 뭔가를 다 붙이려다 보니까 붙여주는 부분들이 동사였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to로 이어주냐, ing냐, 또 앞에 부분들이 어떤 expression, 어떤 표현, 특정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에 딸려올 땐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들이 많았냐면은요, ing 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우리가 크게 그동안 비중을 두지 않았던 ing의 또 다른 특징 뭐였죠? 문법적인 functional,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사 what에 해당하는 그런 명사적인 어떤 성격으로 동사를 써먹을 때에 쓰더라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있는 거죠. 정말 초급 단계에서 우리가 간단한 문장일 때는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자, 확장이 되니까 자, 일단은 요 정도만 해두죠. 간단합니다라고 했던 것들도 다시 보자. 또 여기 또 이만큼이 또 있었네.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다 얘기를 하면 딸꾹질이 나요. 단계별로 우리가 하고 있다. 자, 이제 ing에 대한 눈 좀 넓어지셨나요? 넓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좀 to 쪽에 다시 또 to를 돌아와서 to 쪽에 좀 더 신경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나눠보고, 워낙 우리가 동사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이런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가장 이해가 쉬운 쪽으로 한쪽으로 스스로 어떤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언어 회로가 정리를 하는 거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to를 연결하는 경우에 가장 이렇게 verb to verb로 오는 경우에 주로 어떤 것들이었죠? 중간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오더라도 주로 어떤 쪽이었냐면, 예를 들면은요, I went to the post office. I went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갔냐면요, 중간에 주로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에라는 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동사는 편지 붙이러라고 이어주려니까 편지 붙이다 mail이란 동사가 또 나오는데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붙이잖아요. 어쨌든 중간에 뭐가 끼더라도 시간적 흐름이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to로 이어서 to mail a letter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once again, I went to the post office to mail a letter. 편지 붙이러 우체국에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다시 또 우리말로 걸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했다. 뒤에 거 나중에 하려고 이랬다. verb to verb 제가 패턴으로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동사 to 동사로 오는 경우 뒤에 거 동사하려고 앞에 거 동사했더라 라고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고 보니까 우리말의 어떤 번역된 어떤 개념, 의미들을 보다 보니까 주로 그런 뭐뭐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규칙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투부정사의 목적격 용법, 목적격 용법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목적격 용법으로 얘기를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머릿속에 동사와 영어의 영어적인 시간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걸 우리말로 걸렀을 때는 의미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목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러 가랬니? 뭐 하러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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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동사, 그 동사가 어떤 목적일 때 to로 이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거 있었죠? 자, I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bread. 예, basic grammar news 단계부터 제가 잘 쓰는 문장인데요. 좋은 예문이 되어서 그래요. 예, 빵을 사러 가게에 갔답니다. 이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좀 더 간결하게 영어는 간결하면 또 의미가 동일하다면 조금이라도 간결하고 의미가 명확한 걸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가게를 가면 당연히 물건을 삽니다. 가게에 뭐 훔치러 가거나 가게에 자러 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뭐 있겠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 일반적인 경우, 뻔한 경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자연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굳이 buy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빵 때문에 가게에 갔다 이러더니 사러. 뭐 이렇게 사러라는 말을 안 해도 빵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가게 갔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사다라는 건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렇지 않을 경우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나요? I went to the store라고 해놓고 to buy에서 buy를 빼니까 뭐 어차피 buy, verb를 빼니까 verb로 이어주는 접착제 to도 필요 없는 거죠. to buy가 빠져요. 그런데 빵만 남았는데 빵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는 얘기죠. 명사하고 이어줘야 되는데 빵이 어떤 목적의 의미로 딱 원래 main subject verb에 탁 붙으려니까 또 명사를 이어주는 접착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접착제가 이런 그 자체가 뒤에 오는 명사가 바로 그 이유, 목적 그 자체일 때 쓸 땐 뭘 쓰더라? for.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I went to the store for some bread. 예, 뭐 여러분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I went to the news agent for a newspaper. 예, 신문 사러 news agent. 예, 신문 판매대로 가는 거죠. 뭐 설마 뭐 신문 판매대로 가서 신문을 뭐 다르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뻔한 것들 우리가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죠. 예, 명사가 올 때, 자, 동사가 목적일 때는 to로 이어졌습니다. 명사가 목적이고 이을 때 우리가 for를 써줬어요. 자, 그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또 여러분이 for를 쓸 때는 목적이나 이유니까 어떤 그 대상, 그 어떤 이유 그 자체일 때도 우리가 for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문장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생각해 봐야 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좀 계속 이어지는 거 하다 보니까 명사일 경우에, 동사일 경우에, 그 다음에 subject plus verb, 문장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접착제를 얘기했던 것들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문장으로 올 때는 어떡하냐고요. subject verb 하려고 subject verb 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문장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접착제 that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목적이니까 목적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요? 이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했다. 왜? 그래서 이거 했던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느낌을 넣어줘야 되죠. so만 쓰시면 돼요. so that을 쓰시면 문장을 또 이어줍니다. 그 얘기가 하나가 사실 이미 to, for는 여러분께서 이미 했고요. 유닛 61의 섹션 A, B, C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들이고요. 한번 쭉 보시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 복습이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저는 새로운 것만 초점을 잡겠습니다. 예, so that을 쓰시면 문장으로도 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subject verb 하려고 subject verb 했다. 이게 목적이고 이유일 때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떤 예문이 있나 하나 좀 보긴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요, 주로 그래서 뒤에 뭐 안 하려고 뭐뭐 했다 이런 쪽에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장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 해서 뭐 내용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왜 서둘러요? 안 늦으려고. 예, 안 늦으려고 서둘렀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서두르는 게 중심이에요. I hurried. 안 늦으려고. 내가 안 늦으려고 이래야 되려니까, 문장이 와야 되니까, so that. 자, 안 늦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늦을 건 뭐예요? I will be late이죠? 안 늦어야 되니까 won't 써야 되는데, hurried. 이미 과거에서 그때 당시에 물러난 적, 왜 wouldn't. 그래서, I hurried so that I wouldn't be late. 이렇게 쓰면, 안 늦으려고 서둘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이 뭐뭐 하려고 했다 해서 can과 could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자주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재료가 전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영어 공부 왜 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유학 가려고 해. 뭐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캐나다에서 공부하려고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She's learning English. 나중에 캐나다에서 그녀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So that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잖아요.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can, could 나와야죠. So that she can study in Canada.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so that이 주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뭐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네거티브 문장이 올 수도 있고요.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can이나 could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when one person does something so that another person does something else. 특히나 so that이 꼭 필요한 경우는 여기 subject
object하고 여기 subject 다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number 3의 경우에 정말 여러분이 so that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I gave her my address. 나는 그녀에게 제 주소를 주었습니다. 왜요? So that.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걔가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죠. 이번에는 그녀가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되죠. So that she could contact me. She could contact me. 이래죠. 그렇죠? 내가 주소를 준 거예요. 내가 주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녀가 she could. 네, I gave, but she could.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별해 줘야 돼요. 이렇게 문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so that이 필요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to, for, so that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뒤에 딸려오는 어떤 목적 이유, purpose 같은 걸 이어주려다 보니까 뒤에 오는 성질에 맞춰서 접착제 모양이 좀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죠. to 알고 계셔요? for 모르지 않죠? so that. 사실 요즘 that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니까 거기서 이유라는 느낌만 더해주기 위해서 so that 들어갔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so that 같은 거 여러분 실제로 영작하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랬어요 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의외로 우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꾸 쓰시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Unit 61 이런 측면에서 목적이라든가 이유를 이어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쳐다봤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속 제가 오늘은 좀 to 쪽의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죠. 또 어떨 때 to를 쓰죠? 자, subject verb 그다음에 to verb 이렇게 동사 to 동사 할 때문에 이렇게 동사 to 동사인 경우가 뒤에 거 동사하려고 앞에 거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to 부정사의 목적. 이 얘기 방금 했고요. 중간에 뭐가 낄 수도 있는데 뭐가 끼는 경우가 있냐면 adjective가 낍니다. 그래도 뭐 당연히 앞에 subject verb는 있고요. 여기 adjective가 껴요. 그런 경우에 보통 자,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 verb 동사 뭐겠어요? 주로 be verb가 오겠죠? 예. 그래서 주로 비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하튼 간에 main structure, 기본 뼈대 나오고 adjective가 나온 다음에 to verb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미 또 많이 했었어요. 중간에 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adjective to verb, 형용사 to 동사가 오면 역시 패턴처럼 읽히세요라고 하면서 동사 하려니까 동사할 형용사 같으니라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어요. 어차피 to가 그 이후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하려다 보니 adjective, 형용사 상태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뭐였나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요. It's dangerous. 위험해. It is dangerous. 나왔잖아요. 위험하다로 문장은 다 끝났는데 이거 만지는 거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지다. touch. 동사다라는 거예요. To touch this machine. 이 기계 만지는 거 위험해요. 이런 거. 그렇죠. 또 여러분 알고 It's nice to meet you.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뭐가요? 당신을 만나서 It's nice to meet you. It's 여러분 이게 인사말이다 보니까 관용적으로 H를 우리가 생략한 것뿐이에요. Nice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Lovely to see you. 다 그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한번 자 지난 시간부터 이번 강의까지 뭐 하냐면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고 기본 줄기 배웠는데 한번 경우 보면서 정말 그런가 봅시다. 확인해 가면서 정말 그 개념이 소화가 되는지 보자고요. 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새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adjective to가 오는 경우 많아요. 동사할 형용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옵니다. 주로 어떤 감정에 대한 것들 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뭐뭐 하기에 뭐뭐하다 라고 여러분이 보통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잘 오는 형용사들이 뭐 difficult, 뭐뭐하기 어렵다라든지 뭐 easy, 당연히 어려운 거 있으면 쉬운 것도 나와야죠. 뭐 hard, impossible, dangerous, safe 뭐 이런 것들. 주로 어떤 거 뭐뭐하기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쓰는 형용사들 당연히 쓰는 거고요. 뭐 그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형용사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또 여러분이 뭐 형용사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사이에 끼죠. adjective 다음에 명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dangerous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dangerous thing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명사가 오고 또 to verb 이렇게도 돼요. 이런 경우 제가 또 어떻게 했어요? 동사의 명사 같으니라고 이랬죠. 이거 여러분이 뭘로 배우셨나요? to 부정사의 뭐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배웠어요. 마치 이렇게 꾸며주는 거 형용사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예를 들어서 it's dangerous to touch the machine 이라고 했지만 it's dangerous thing 이럴 수도 있는 거죠. to touch the machine. 그 기계를 만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명사 to 동사도 가능해요. 어쨌든 다 어떻죠? 동사하느라고 adjective 한 거고요. 동사하려고 앞에 동사한 거고요. 동사하려고 동사할 명사한 거고요. 어떤 해석하는 패턴이나 뭐 감이 나오시는 거죠? 그 얘기에서 우리는
하얀 게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뭐 우리말은 영어는 뭐 앞으로 가지만 우리는 영어를 해석할 때 뭐 거꾸로 붙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 거꾸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제 패턴들을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냥 뭐는 뭐다가 아니라 이러하니까 이렇고 그게 우리말은 다른 시스템인 우리 다른 언어로 볼 때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adjective 그다음에 to가 오는데 또 여러 가지 또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응용이 된 그런 것들도 하나씩 봐야겠습니다. 자, 섹션 B에 있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It's nice of somebody to adjective 이런 form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it 여기 뭐 nice가 있으니까요. 이걸 쓰자. 뭐 nice of okay you 뭐 to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help 이런 거 쓸까요? help me 이런 거 쓸까요? okay. 자, 요런 폼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It's nice of somebody to. 그래서 달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somebody가 to 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이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너 나이스하다는 얘기죠? You're nice예요. 아, 그냥 이러면 될 거를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예. 네,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왜 그런지를 알아가는 걸로 할게요. 그냥 뻔히 외웠던 걸로 끝내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여러분이 보는 측면들 얘기할 겁니다. 사실 이미 한번 들어본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베이직 단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ou are nice 이렇게 얘기해도 되긴 됩니다. 예, this is just a statement. 이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괜찮은 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나 facial expressions나 body languages, gesture 뭐 이런 거나 intonation 같은 걸 가지고 뭐 감정을 집어넣어서 뭐 감탄스럽게 만들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문장 자체는 just a statement. 그냥 서술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너는 알겠고 정말 너무 괜찮은 거야. 너 정말 너무 괜찮은 애야. 막 괜찮아. 감정이 먼저 탁 앞서요. 그래서 그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쓰는 게 영어는 중심이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의미적으로도 중요한 말이 먼저 옵니다. nice를 먼저 쓰려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subject verb는 해야 되는 거죠. subject verb의 칸을 빈 채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빈칸, subject 뭘 넣긴 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dummy, 아무 뜻도 없는 dummy로 넣는 거. 그게 바로 it이었죠. It's nice. 여러분, it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nice가 먼저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라고 하려니까 사실 원래 주어는 얘인데 뒤에 오게 할 때 우리가 of를 쓰다라는 거예요. nice의 대상이 너다라는 얘기죠. 뒤에 어떤 형용사 뒤에 대상이 오는 거, 동사 뒤에 대상 오는 거 우리 그대로 썼잖아요. I want you to go 이런 식으로. 그러나 형용사 다음에 대상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preposition 얘기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베이직 단계 학생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한 번 더 듣고 그때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머리 아픈 건 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측면으로 영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측면만 존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너 참 괜찮은 애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 It's nice of you. 이러면은요. 너는 괜찮아. 너에 대한 설명보단 어머 너 정말 멋지다. 굳이 너란 말 필요 없고 어머 멋져라. 네, 이런 쪽에 조금 더 강조를 뒀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왜? 나를 도와서 동사가 올라니까요. to 오는 거죠. 네, 끝. 네, 이런 식의 패턴도 있더라. 그래서 너 어떠시구나 감탄하는 말로 주로 많이 씁니다. 사람한테 주다 쓰다 보니까 그 사람 참 어리석기도 하지 내지는 좋은 거 친절하시기도 하셔라 내지는 뭐 이기적이기도 하지 내지는 뭐 아름답기도 하셔라 뭐 이런 말들로 다 주로 옵니다. 그런 형용사들 쫙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들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생활 영어에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따로따로 또 딸딸딸 외웠던 것 중에 한 가지 I'm sorry 얘기할게요. I'm sorry에 미안합니다로 알고 계실 거예요. 유감스럽습니다. I'm sorry. 미안해요 하는데 to. 왜요? 여러분 sorry 한 거 미안한 거죠? 왜? 미안하고 유감스러운 거죠? 왜?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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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미안한 것보다는 좀 유감스러운 거, 마음이 안타까운 것 쪽으로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 sorry하게 감정을 만든 계기가 주로 와요. I'm sorry to hear that.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 들으니 참 sorry하네요. 뭐 들어서 미안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 됐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로 그런 쪽의 문장들. 그럼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응용도 가능해요. sorry가 아니라 기분 좋을 수도 있죠. I'm happy to hear that. 그런 말들이 참 기쁘군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응용됩니다. 지금 sorry만 나왔지만 다 가능하거든요. 참 들어서 기쁘네. I'm glad to hear that.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여러분 나왔죠. 아까 했던 거.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거. Nice to meet you 하듯이 I'm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는 I'm glad to meet you 였던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니까 glad. 기쁜데 또 I'm. 인사말이니까 관용적으로 생략한 거예요. Glad to meet you.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죠. 예, 뭐뭐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형용사 adjective to verb의 형태로 나와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sorry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로 어때서 어떻다라는 감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겠죠. 또 그렇게도 많이 쓰이는 또 adjective가 또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section A, B, C 교재에 이렇게 묶어서 오는 그 특징이 있는 adjective들이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의 말에 딱 적합한 애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로 문장 하고 싶을 때 이 스트럭처를 알면 걔네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adjective to verb, noun to verb, 형용사 to 동사, 그다음에 뭐 명사 to 동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오는 것 중에 한 가지 순서가 옵니다. First to know, next to do, blah blah 이런 거 옵니다. 즉 뭐예요? 뭐뭐한 첫 번째, 뭐뭐한 뭐 그 다음 사람 이런 걸로 패턴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거 좀 알아두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알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야. You are the first person to know 하지만 뭐 you are first to know. 사람인 거 굳이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게 뭐 first to verb가 올 수도 있고 first noun하고 to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대로 이해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아까 그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몇 가지 또 expression 두 개가 또 다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to뿐이 아니라 ing도 되더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실은 베이직 하신 분들은 첫날 공부하는 그 어휘죠. afraid. 예, 형용사죠. 왜 뭐뭐를 두려워하는 뭐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afraid 다음에 여러분이 of ing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I'm afraid of dogs. 예, 나는 개가 무서워. 이런데 ing가 올 수도 있겠죠. 명사 대신에. 근데 afraid to도 있어요. 이거 어쩌나? afraid to는 뭔가요? 자, afraid to 아까 뭐였죠? 제가 I'm sorry to 한번 생각해 보세요. afraid는 여러분이 뭔가 좀 두렵고 꺼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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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뭐 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꺼리고 두려운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밤에 나가는 거 무섭지 않나요? 예, I'm afraid to go out at night. Go out alone at night. 밤에 혼자 나가는 거 좀 무섭죠? 예, 그런 거. 뭐뭐 해서 어떻다라는 아까 I'm sorry to의 패턴으로 그대로 afraid를 쓸 수 있어요. 무조건 afraid는 무슨 경우 상관없이 afraid of ing만 돼.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무서워할 때는 afraid of ing 또는 명사가 오겠죠. afraid to 할 때는 아까 sorry to blah blah 뭐뭐해서 sorry 해 하는 것처럼 뭐뭐해서 afraid 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대로 응용되는 거. interested도 그렇습니다. interested 이것도 여러분 또 어떻게 하세요? be interested in ing를 딸딸딸 또 외우셨겠죠. 예, 뭐뭐에 관심 있는 무엇 그러니까 무엇이니까 noun 또는 ing form 올 수 있어요. 그러나 interested to도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I'm sorry to, I'm afraid to 하고 똑같아요. interested 뭐예요? 관심이 확 생긴 거죠. 예.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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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주로 뭐 그런 말을 들으니 참 관심이 끌리는구나. I'm interested to hea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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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I'm interested to learn about blah blah blah. 뭐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 참 기분이 interested 해주는구나. 예, I'm sorry to의 응용이 돼서 그대로 afraid, interested 넣어서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유연해지시라는 얘기 이걸 달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프다가 됐으면 그런 말을 뭐 그렇게 하게 돼서 내가 두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구미가 동하는데 관심이 좀 동하는데 interested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유연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유연해지고 계십니까? 딸딸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더 잘 쓰는 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경직되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sorry 다시 한번. 자, sorry 다음에 여러분이 to도 받고 for도 봅니다. 이러 어쩌나. 오케이. 자, sorry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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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아까서 어떻게 했죠? I'm sorry to hear that. 그런 말을 들어서 sorry 해도 되지만 또 sorry to blah blah blah. 미안해도 됩니다. 뭐뭐 하게 돼서 미안해. I'm sorry to bother you. 너를 방해해서 미안해도 됩니다. 예, sorry의 두 가지면 유감스러운 거 미안한 거 두 개를 다 응용해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for는요. 당연히 for니까 ing가 오겠죠? 아니면 noun이 오겠죠? 자, sorry는 이유 목적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런 이유로 미안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늦어서 미안해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m sorry for 자, late 하려니까 이런. late는 adjective인데 ing 하려면 being late 이러면 되죠. I'm sorry for being late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sorry 다음에 또 하나 가능한 거 더 있죠? subject verb도 됩니다. I'm sorry I'm late.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orry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주로 sorry to hear read 같은 경우는 아마 안 됐어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오지만 가끔 뭐뭐해서 미안해, sorry to bother you 뭐 이럴 때도 쓰이더라. 선생님 헷갈려요. 뭐 여러분이 문장을 잘 보시면 또 저는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다가 아니라 잘 보시면 돼요. 예문 한번 보세요. I'm sorry to bother you인데 설마 너를 방해하게 돼서 유감이야겠어요? 미안한 거겠죠. I was sorry to hear that Jessica lost her job. 제시카가 취직을 했다는 걸 듣고 설마 미안하겠어요? 유감이겠죠.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국어 문제예요. 전혀 여러분의 그런 국어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내가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아시게 됐어요. I want to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예의 바르게 I'd like to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고 싶다는 얘기는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야, 고려 중이야, 뭐 I'm thinking of ing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제가 이제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같은 말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한 가지 말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말들의 맛에 살려서 쓰고 또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들었을 때 다양하게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닛 63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to 쪽으로 얘기를 좀 했고요. 사실은 결국은 또 ing하고 구별하는 것도 얘기했고 결국은 뭐예요? to냐 ing냐라는 거 가장 굵은 줄기는 이렇습니다만 뭐는 무조건 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서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데 난 이런 형태밖에 못 봤는데 이거 안 되는 건가요?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유연해지는데 눈을 확 넓히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영어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 무조건 다 외워야 되죠.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앞으로 또 어떤 또 새로운 표현들 여기 안 얘기해드린 뭘 만날지 몰라요. 근데 나는 이거밖에 몰랐는데 근데 이게 틀렸을 리는 없고 이게 뭐지라는 게 아니라 배운 거 가지고 스트럭처가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를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예문 쭉 보시고 exercises의 문제들 풀고 난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게 소화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preview news 다시 한번 되살려서 recall 해보면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구나. 한번 또 상기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죠. 토익과 탑스에 잘 나오는 문장이었는데요. It is sometimes necessary for children. It is necessary. 필요하대요. 근데 그 필요한 그 목적, 대상이 누구예요? children이에요. 그래서 for children. 근데 애들이 뭐 하는 게? when they misbehave. 애들이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 어떨 땐 좀 훈육을 해야 되죠. 훈육시키는 게 discipline입니다. 애들이 하나요? 애들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한 번 더 passive까지. passive 개념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훈육되는 거 동사니까 뭘 이어줘요? to로 하면 되죠. to be disciplined 이렇게 해야겠죠? 애들이 직접 하면 to discipline이겠지만 애들이 discipline 받아야 되는 거라 to be disciplined. 오늘 한 거에 to 이어주는 거, adjective 형용사 to 동사 더해주는 거에다가 여러분이 discipline이란 동사를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다면 그 동사의 의미를 잘 보시면 passive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children과 discipline의 discipline 누가 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감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Number 2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What does the fare include? 요금에 뭐가 포함됐나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죠. 했더니 요금에 뭐가 포함됐냐면요. It includes 2 meals, 식사가 2끼가 포함되어 있고 and 2 tickets, 표가 2개가 있는데 어떤 표냐? 가장 인기 있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수 있는 표, 보는 표, see. 보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볼 표잖아요. 표가 있으면 보게 되겠죠. to see. 뭐가 됐어요? ticket to see니까 뭐가 돼요? tickets to see. 명사 to 동사. 동사의 명사. 볼 티켓. 끝. 이렇게 해서 얘기하더라라는 거. 얘기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티켓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티켓에다가 뭐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티켓이 있으면 보게 되는 거야. 볼 티켓. to를 이어주면 되겠네. 동사잖아.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생각나시고, 걔네들의 펑션만 보세요. 애들의 noun, 명사인가? 애들의 verb, 동사인가? 애들의 subject plus verb, 문장 형태인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필요한 접착제만 생각해서 탁,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하고 보니까 이런 문장이 이런 형태로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게 바로 이런 용법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오늘은 무슨 용법을 배우겠습니다 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afraid of ing는 뭐뭐를 두려워하다고요. afraid to blah blah는 뭐뭐 하게 되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afraid를 알면은 그대로 여러분이 of ing니까 뭐뭐를 무서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대상이 나올 거고요. of 대상 나온 걸 거고요. to니까 형용사 to? 오케이, verb니까 동사에서 형용사인 거구나. 뭐뭐 하게 돼서 afraid 한 거구나. 그대로 응용되는 거죠. 외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건 외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ing2 오면서 너무 외울 게 많고 머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들을 계속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보면서 사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라는 거를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 좀 편해지지 않으세요? 자, 한 강의 더 남았습니다. 한 강의만 더 하면 여러분이 이제 to하고 ing form 동사들 이렇게 쓰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 뒤로는 계속 복습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계속 문장을 쓰면서 다른 부분들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요. 그리 어렵지 않다니까요. 자꾸 머릿속에 생각만 담으시면 됩니다. 복합적인 거 하나하나 따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컴바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들 뭔가 이어져 가는 것 같아 라는 감만 오시면 된 거예요. 한 번에서 다 되면 천재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터미디엇 단계는요. 베이직보다는 달리 이제 소화하는 단계가 많이 좀 시간도 많이 요구되고요. 여러분의 프랙티스도 많이 요구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냥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어려운 거니까 조금만 내가 더 놓치지 않고 잘하면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class. Bye.